자유를 잃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요.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서 집을 나서는 것조차 겁이 나고 양말 한 짝을 신는 일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 찬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무릎과 허리가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고 관절이 뻣뻣해져 일상의 가장 사소한 동작조차 고통이 되는 날들. 어떤 분은 화장실에 갈 때가 가장 괴롭다고 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일이 이토록 힘겨운 일인 줄 몰랐노라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고통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빛을 잃어갈까요? 그런데 왜 유독 찬바람만 불면 관절이 시린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시리다와 아프다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의대생일 때 교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불이 난 것이고 시리다는 것은 수도관이 얼어붙은 것이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입니다. 아프다는 것은 염증이나 손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통증입니다.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고 붓고 빨갛게 되면서 아픕니다. 하지만 시리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관절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혈관, 특히 무릎이나 손가락 같은 말단 부위의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관절액의 점도가 높아져 마치 겨울철 자동차 엔진 오일이 굳어지는 것처럼 뻣뻣해지는 것이지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풍한습, 즉 찬 기운과 습한 기운이 관절에 들어와 생기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비가 오려나 무릎이 쑤신다던 어르신들의 말씀은 습도가 높아질 때 관절이 가장 먼저 반응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정형외과를 5년째 다니고 있어요. 연골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병원만 가면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집에 오면 또 아파요. 이 병원 저 병원을 순례하며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답답함.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연골 주사라고 부르는 히알루론산 주사는 사실 연골을 재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관절액의 점도를 높여 일시적으로 윤활 작용을 돕는 것 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삐걱거리는 방문에 기름칠을 하면 잠깐 소리가 안 나지요. 연골 주사가 그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짝을 고친 것이 아니라 잠시 기름칠을 한 것이지요. 이 주사는 효과도 6개월 정도만 지속되기에 많은 분들이 주사 맞을 때만 낫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온찜질이나 파스 역시 일시적인 위안일 뿐입니다. 당장의 아픔을 가릴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면 그저 이 아픔을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500년 전 허준 선생님이 쓰신 동의보감에 흥미로운 약초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속단이라는 약초입니다. 이름부터가 특별합니다. 이어질 속 끊을 단. 끊어진 것을 이어준다는 뜻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속단은 끊어진 뼈와 근육을 이어주고 허리와 무릎의 시림을 다스린다. 여성의 혈을 보하고 태를 안정시킨다. 허준은 속단을 특히 여성의 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성들은 출산을 하며 골반이 벌어지고 폐경기가 되면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와 관절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허준은 이미 500년 전에 이런 여성의 생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산계곡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이 신비한 약초. 제가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40년간 약초를 캐오신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단 먹고 허리 펴고 일어선 사람들을 수없이 봤어. 특히 아이 낳고 허리 아픈 젊은 엄마들한테 특효여. 속단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관절 주변의 온도를 높여주기에 찬바람만 불면 유독 시린 분들에게 그 온기를 전해주는 약초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아주 평범한 계란에서 찾았습니다. 계란을 삶을 때 껍데기 안쪽에 붙어있는 얇은 막. 어릴 적 어머니는 늘 이 막은 버리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얇은 막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옛 할머니들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계란 껍데기 안쪽 막을 떼어내 무릎에 붙이곤 하셨지요. 그저 미신이라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난각막이라 불리는 이 막을 미국의 한 연구팀이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난각막에는 콜라겐, 콘드로이친, 히알루론산, 이 관절 건강의 3대 핵심 성분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인체 관절 연골 구조와 거의 똑같은 비율로 말입니다. 콜라겐은 관절의 뼈대를 만드는 철근이며 콘드로이친은 연골이 수분을 머금어 충격을 흡수하게 하는 스펀지이고 히알루론산은 우리가 병원에서 맞는 연골 주사의 주성분 바로 그 윤활액입니다. 이 모든 것이 버려지던 그 얇은 막 안에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미주리 대학에서 평균 나이 65세의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난각막을 섭취한 그룹은 단 10일 만에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먼 곳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지혜는 이렇듯 오래된 조상의 기록 속에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버리던 가장 가까운 것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 달쯤 되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거실 바닥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예전에는 소파가 아니면 엄두도 못 냈거든요. 손주 녀석들이 블록 놀이하자고 조르는데 그래 할미랑 놀자 하고 털썩 앉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손주들 웃음소리가 어찌나 예쁘게 들리던지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여사님과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관절 관리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자, 이제 제가 영상 처음에 약속드렸던 이야기, 한국인 80%가 잘못 알고 있는 관절 관리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를 풀어드릴 시간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바로 온찜질과 냉찜질입니다. 언제 뜨겁게 하고 언제 차갑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프면 무조건 뜨겁게 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급할 땐 차갑게, 오래됐으면 따뜻하게입니다. 냉찜질은 불을 끄는 소방수입니다. 발목을 삐거나 넘어져서 무릎이 부었을 때, 즉 급성염증이 생겼을 때 필요합니다. 관절이 뜨끈뜨끈하고 붉게 부어오른다면 그건 지금 불이 난 것입니다. 이때 뜨거운 찜질을 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반드시 얼음찜질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반대로 온찜질은 얼어붙은 수도관을 녹이는 온기입니다. 김 선생님처럼 아침마다 뻣뻣하고 찬바람만 불면 시린 통증, 즉 만성 통증에 사용해야 합니다.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도와 굳어있는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병원 관리를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속단으로 혈액순환의 길을 트고 난각막으로 연골의 기둥을 세우며 MSM으로 염증의 불을 끄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온찜질과 냉찜질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무기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걷는 자유를 잃는다는 두려움. 그것은 그저 나이가 들어 당연히 겪는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집니다. 시든 화분에 영양제를 주면 다시 꽃을 피우듯 우리 관절도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으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그리고 허리가 다시금 자유롭게 세상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달 후에는 계단 내려갈 때 난간을 안 잡아도 되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전보다 훨씬 나아지셨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60대, 70대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중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처음에는 다소 귀찮거나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2주만 믿고 해보세요. 2주 후 내 몸이 달라진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관절 건강은 여러분 삶 전체의 행복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복용 시간이 중요합니다. 속단과 난각막은 공복에 먹는 게 흡수가 잘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MSM은 식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관절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나이 들면 화장실 가는 게 싫어서 물을 안 드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절이 더 뻣뻣해집니다. 셋째,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밥 먹듯이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특별히 한국인의 80%가 모르는 관절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관절이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 아닙니다. 적절한 운동은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해요. 관절은 혈관이 없어서 움직여야만 영양분이 전달됩니다. 아파서 누워만 계시면 근육이 다 빠지고 관절이 굳어서 더 못 걷게 됩니다. 두 번째, 온찜질이 무조건 좋다. 이것도 틀렸어요.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급성염증에는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뻣뻣하고 시리기만 하다면 온찜질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칼슘만 많이 먹으면 관절에 좋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칼슘은 뼈에는 좋지만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칼슘만 드시면 오히려 관절 주변에 석회가 쌓일 수 있어요. 반드시 마그네슘, 비타민 D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관절 영양제는 비싸야 좋다. 전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올바른 성분을 올바른 비율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내 관절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뻣뻣함이 줄어드는 시간을 체크하세요. 예전에는 30분이 걸렸다면 지금은 10분 만에 풀리는지 기록해 보세요. 둘째, 계단 테스트를 해보세요. 계단을 오를 때 몇 번을 쉬는지, 난간을 잡아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 수면의 질을 확인하세요. 밤에 관절 통증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나요? 이 세 가지를 꾸준히 기록해 보세요. 내 몸이 분명히 응답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작년 추석 때의 일입니다.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선생님, 박오 할머니예요. 오늘 손주들이랑 놀이공원 갔다 왔어요. 회전목마도 타고 관람차도 타고 6시간을 돌아다녔는데도 괜찮네요. 작년 추석엔 방에만 누워 있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관절 건강은 단순히 통증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갈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 그리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존감. 이 모든 게 건강한 관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늦었어 하고 체념하지 마세요. 72세 박 할머니도 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추운 날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단을 보고 한숨 쉬지 마세요. 할머니 놀아주세요. 라는 손주의 말에 그래 가자. 라고 활짝 웃으며 대답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올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 후 여러분도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도 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저 역시 건강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프지 않음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탔던 회전목마, 김 선생님이 손주와 놀아주던 거실 바닥, 이 여사님이 다시 걸어서 올랐던 남산. 그 모든 빛나는 순간들이 바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걷는 자유는 어쩌면 삶을 사랑할 자유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고,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의 세상에 울타리를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작은 실천들이 그 빛나는 100세 인생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두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저도 곁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